397쪽입니다. 397쪽이에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입안에서 그쵸? 이제 침이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치아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고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목구멍이 이제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하나는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식도로 위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목구멍은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그 나누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요번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인두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하여 이 음식물 덩어리를 꽉 쥐어짬으로써 식도로 내려가게 만든다. 자, 이것이 무척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협력해야 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에요. 음식물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식도의 운동도 조금 살펴보면은 되게 놀랍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계속 되니까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두는 공기와 음식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는 인두를 통과하여 후두를 지난 다음 폐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음식물 덩어리는 인두를 통과한 다음 식도로 내려간다. 어떻게 우리 몸에서는 공기가 한쪽 관으로 내려가고 음식물이 다른 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쵸?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는 거죠. 글쎄, 삼키는 행동은 후두 아래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여 후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침을 한번 꿀꺽 삼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일어서죠. 그쵸? 네, 예, 그쵸. 여기 남자들은 이렇게 목젖 있잖아요. 튀어나온 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예, 이렇게 꿀 하면은 자, 그 네. 상태에서 우 한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들이마셔 보세요. 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쵸? 예, 네, 우 해서 후두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숨이 안 들어갑니다. 그쵸?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꿀꺽 할 때 후두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연국에 닿는 거 얘기했었죠. 그쵸? 네, 역시 그죠. 꿀꺽 할 때 연국에도 닫히지만 똑같이 후두도 닫힙니다. 아, 후두계라고 하는 친구도 닫혀요. 네, 자, 왜 그렇게 닫히냐면은 자,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삼킬 때 우리 손을 후두에 갖다 댄다면 후두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후두개라고 불리는 날개처럼 생긴 조그만 연골이 후두를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관이 이제 이렇게 후두가 열려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네, 식으로 공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쵸? 네, 자, 근데 우리가 꿀꺽 할 때 여기 있는 근육이 얘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기도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딱 네. 밀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꿀 할 때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안 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반대로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꿀 할 때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반대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쵸? 예, 이건 진짜. 뭐예요? 그러면은 이 원래는 평소에는 요 정도 크기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만큼이 더 열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꿀 할 때는 어때요? 저기 기도가 딱 차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꺽 하는 순간에 이미 고기는 지나간 거예요. 그쵸? 네. 네, 지나가고 이게 다시 원위치했을 때는 음식물이 넘어간 뒤이기 때문에 다시 공기가 기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기를 쓰는데 적절하게, 그쵸? 공기는 기도로, 음식물은 식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후두개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후두 아래에 있는 근육이 이완한다. 이로 인해 후두개는 후두를 열어놓게 되고 공기는 후두를 통해 기도 호흡관으로 내려가 폐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거꾸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네, 꿀 하는데 열려요. 아, 어, 꺽 하는데 닫혀요. 아, 그러면은 넘길 때마다 맨날 살에 들르겠죠, 그쵸? 네. 넘길 때마다 컥컥컥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쵸?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비록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 협력을 이루는 체계이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이 인두로 들어가는 순간 기도가 열려 있을 수가 있지요. 그쵸? 뭐 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조금 덜 완벽할수록 이 유연성이 커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네. 그렇잖아요. 좀 덜 빡빡하면은 좀 일이 이렇게 변형해도 되고 저렇게 변형해도 되고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쵸. 이게 막 완벽해요. 똑 떨어져야 돼. 아, 네. 그러면은 그 기능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뭐 전혀 못하게 되는 요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아, 조금씩 좀,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사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본래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요게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먹다가 가끔씩 살에 들르고 밥 먹다가도 살에 들르기도 하죠. 그쵸? 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음식물 덩어리의 일부나 전부가 식도 대신 후두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체계에다가 보완 장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쵸? 이게 네.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거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후드와 기도의 안쪽 벽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에 들려면은 곧장 어떻게 돼요? 재채기 어, 나오죠. 그쵸? 네, 기침아.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물이나 음식물 같은 게 아니더라도 네. 매캐한 매연이나 담배 연기 같은 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재채기 나오죠. 기침. 그쵸? 재채기 나오면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쵸? 네. 공기조차도 얘가 그 정도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이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반응을 해서 얘를 바로, 그쵸. 공기 압력으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 장치를 통해서 또 이물질이 기도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또 2차적인 보완 장치까지도 작동을 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이 후두로 내려오면 즉각 뇌로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움직여 기침이 나오게 만들죠. 그쵸? 네. 이로 인해 후두로 들어간 음식물을 밀어내 다시 인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은 그쵸? 너무 세게 밀어내면은 가끔 이게 코로도 들어가죠. 그쵸? 예, 네. 네. 컬럭컬럭 하다 보면은 이게 연구개가 덜 닫힌 상태에서 코로도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거 엄청, 빼느라고 또, 네. 또 이러기도 아, 하고 그쵸? 네. 예, 예,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 아니면 적당하게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음식을 먹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 적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음식물이 잘못된 관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음식물이 아마도 후두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기침이라는 보안 장치를 가동하여 계속 음식물을 밀어 올린 다음에 결국에는 후두 밖으로 그 음식물을 몰아내게 만들었죠. 그쵸? 자, 일단 음식물 덩어리가 식도로 들어오면 식도에 있는 근육들은 음식물 덩어리 위쪽에서는 수축하고 아래쪽에서는 이완해요. 그쵸? 근데 네. 이것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도가 이렇게 하나의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여러 기관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쭉 네. 근육입니다. 근데 그 근육이 뭐 일부는 수축을 하고 그것도 바로 아래서는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수축해서 밀어주면은 위에는 이완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네. 그걸 받아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얘도 수축을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조금 아래에 있는 애는 또 이완을 해서 그걸 받아주고 이거를 연속해서 계속 쭉쭉쭉쭉 물결이 일듯이 어디까지요? 위까지 아, 예,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네. 조화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싱크가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싱크. 예. 그러니까 얘가 내려보내려고 딱 수축을 했는데 밑에 있는 애가 받는다고 이완하지 않고 얘도 같이 수축을 해버려요. 아, 그러면 딱 막히는. 예, 그쵸. 못 넘어가겠죠. 그쵸.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려면은 하나의 근육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화가 그 타이밍이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만큼을 쭉 짜서 내보내는 거예요. 쭉 아, 짜가지고 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먹어도 음식이 위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식도가 이렇게 쭉 짜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아, 식으로. 예,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먹어도 음식물이 위로 가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게 됩니다. 네. 대단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유기적 협력을 이루는 체계로서 서로 관련된 집단의 근육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물 덩어리를 식도 아래로 밀어내어 결국 위에 도달하도록 근육 활동의 연쇄적인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위에까지 잘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소화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소화하면은 아무래도 위나 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고기를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음식물 덩어리가 식도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위에 맡겨지게 돼요. 소화 과정에서 위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그 창고 역할이에요. 창고. 예. 넘어온 음식물을 임시 보관 창고.
그냥 창고가 아니라. 네. 예. 넘어온 음식 우리가 밥을 막 먹잖아요. 그쵸? 네. 네, 먹는 즉시 장으로 팍팍팍팍 내려간다. 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예, 네. 근데 이 음식물을 넘어온 거를 이렇게 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위에 이렇게 보관해서 적절하게 속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친구가 이 위에요. 예, 그거 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씹는다고 해도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에는 여전히 크거든요. 요 친구가. 네. 예, 요거를 이제 흡수할 수 있게끔 완전히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느라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요 위에 이렇게 음식물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 먹자마자 누우면 어떻게 돼요? 아, 속이 그, 막, 불편하죠, 그쵸? 네, 그쵸. 막, 올라, 그 불편한 게 바로 이거예요. 위에 아직 남아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는 거예요. 누우니까. 그래서 아, 요 끝을 이제 괴롭히게 되면서 속이 불편한 겁니다. 네. 근데 먹은 지 한 2시간, 3시간 뒤에 누우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묽은 죽처럼 변하거든요. 이 묽은 네. 죽처럼 변한 애를 위가 이제 이렇게 또 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미 다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 속이 안 좋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음식물 덩어리가 위에 도달하면 위액이라고 불리는 액체와 혼합이 되어 위에서 나오는 이제 액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액체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많은 이제 소화 효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뭐 펩신 같은 거 이런 게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염산이에요. 염산은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근데 네. 아주 강력한 산이어서 왜 우리 가끔 그 뉴스에서 염산 테러 당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예, 예. 들어봤어요. 그 들어봤죠? 자꾸 가 그거 내려. 되게 끔찍한 건데 염산 네. 테러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얼굴 녹아서 막 얼굴 삐뚤어지고. 네, 맞아요.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산과 만나면서 이제 다 녹여요. 다 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묽은 죽과 같은 액체와 같은 약간 상태로 바꿔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그 위에게 네, 올라오잖아요. 네, 네, 역류 지금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산이 강하면 그 네. 식도나 다 녹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 역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식도가 화상과 같은 형태로 손상을 입어요. 엄청나게 뜨겁고 맵던데. 네, 맞아요. 거의. 그게 그 이유예요. 아, 이게 위산이 이게 위로 역류했을 때 막 뜨겁고 막 가슴이 쓰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식도 벽을 그런 식으로 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사람의 식도 그 벽은 마치 화상 입은 것과 같은 흔적들이 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주 저기 발생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식도암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위에는 이제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위 벽에 이렇게 싹 발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염산이 작용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구멍 조금이라도 뚫려 있으면 다 해서 속 여기 쓰린 안에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궤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벽을 싹 싸고 있어서 염산이 나올 때
위는 녹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마치 코팅이 된 것처럼 돼서 위에 작용을 못 하거든요. 염산이 단백질인데도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 그 뮤신이라고 하는 코팅에 구멍이 생기면은 나오는 염산이 이제 위에 작용을 해서 위 세포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아, 마치 식도 그 화상 걸린 것처럼 똑같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도.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질병이 되는 거죠. 네. 예, 뭐 지금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네. 예, 하여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화학 물질은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는 강력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강산이라고 했을 때 황산하고 염산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산인데 그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다 녹이는 거예요. 다 녹여서 이제 흐물흐물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흡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자, 또한 음식물과 함께 섭취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기능도 담당을 해요. 그쵸? 그래서 설령 좀 이렇게 세균 이런 거 먹어도 이 염산과 함께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염산은 음식물이 용해되는 것을 훨씬 도와서 훨씬 더 쉽게 소화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네. 위에서 발견되는 염산은 흔히 위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재현이가 말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식을 한 적이 있었다면 가스마리의 형태로 위산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스마리란 가슴의 중간이나 윗부분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듯이 아픈 느낌이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 심장 가까운 곳에서 쓰라린 듯이 아픈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가슴앓이라고 부른다. 비록 가슴앓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심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다. 대신 지나치게 많은 위산이 흘러나와 위에서 식도로 역류한 결과죠. 그쵸?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위가 막 다 찬 거예요. 그쵸? 네. 막 다 찬 상태에서 위산이 축축축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식도로 네. 역류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식했을 때 가슴 쓰림 이런 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역류한 결과 식도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가슴 아래를 느낄 때 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CF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뭔가 막 답답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딱 먹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파란 배경화면이 하면서 막 확, 막 아, 그런 거, 그런 아, CF 본 적 있죠, 그쵸? 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위산이 역류했을 때 식도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제산제를 먹어주면은 이제 중화가 되면서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쵸? 네. 그런 실험을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제산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염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염산을 이제 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변기 속에 그 넣어놓는 거 있죠. 그 색깔 파랗게 바꿔놓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좀 준비를 해라. 근데 파란색으로는 하지 말고 투명한 제재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붉은 양배추 이제 잎 내는 거죠. 그쵸? 그 물 끓여서 이렇게 물 만들어 놓고 마치 변기 고 이렇게 담가 놓듯이 요 그 약재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염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 변기에다가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염산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병균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요런 그 그릇에다가 이제 양배추, 붉은 양배추물 끓인 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얘를 여기다 담가두면은 염산이 이제 뿅뿅뿅뿅 빠져나와서, 그쵸? 예, 퍼져나가겠죠? 그럼 붉은 양배추 끓인 물과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한 산성이니까 이게 아마 붉은색을 띠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양배추물과 화장실 변기 클리너가 혼합물에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붉은색이 맞아요. 그쵸? 붉은색을 띄어야 정상일 겁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그쵸? 확실히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띄어야 돼요. 왜냐하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얘가 요런 색을 띠게 됩니다. 자,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꺼낸 다음에, 그쵸? 꺼낸 다음에 이제 고기다가 제산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거품 픽 일어나면서 얘가 네. 이제 이렇게 좀 잔잔해지고 나서 보면은 이 붉은 색깔이 한결 옅어진 거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예, 그리고 하나 더 넣어요. 그럼 또 픽 이러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붉은색이 거의 없네? 파란색, 자주색이나 파란색에 가깝게 변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꺼낸 애를 다시 넣잖아요? 그러면은 네. 얘가 또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또 점점 변해가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또 꺼내고 제산지 또 풀면은 조금 옅어지면서 파란색으로 또 변해가고, 요런 이제 실험을 한번 반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400쪽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제산제 알약이 양배추물과 화장실 변기 클리너 혼합물을 붉은색이나 분홍색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쵸? 요런 색깔이죠. 파란색이나 자주색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더 많은 화장실 변기 클리너를 넣으면 다시 붉은색이나 분홍색으로 돌아갔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실험 12.1을 기억한다면 붉은 양배추에는 우리가 반응지시약이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 계속 예전에도 나왔었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 곧 산과 염기의 존재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산과 염기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온 상태의 수소가 들어있는 게 산이에요. 아, 네. 그리고 OH예요. 수산화 이온이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 게 염기입니다. 네. 요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산이 돼요. 그리고 아, OH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산이라고 하는 이 애가 중화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네 둘이 만나면은 H2O가 되거든요. 산하고 아, 염기가 만나면 네. 딱 H2O 될 것 같죠, 그쵸? 네.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되면서 H 플러스의 양이 계속 떨어져요. 쭉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 강산이 아니라 약산이 되거나 완전히 그냥 물이 돼 버리죠. 그렇죠? 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인데 이런 거 이제 화학을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리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당장에는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졌다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산에는 아이고 예. 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한 화학적인 성질이 있으며 염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다른 화학적인 성질이 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핵심 요점은 산과 염기는 서로를 상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러니까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만나면 네, 서로 네. 만나면은 각자에게 부족한 점들
주고받아지면서 물이 생성되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자체는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자, 만약 산을 취하여 거기에다 적당량의 염기를 더하면 이 염기는 산의 화학적인 성질을 상쇄시킬 것이며 산은 염기의 화학적인 성질을 상쇄시킬 것이다. 이것을 중화라고 부르죠. 그쵸? 왜냐하면 산은 염기의 성질을 중화시키고 염기는 산의 성질을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앞선 실험에서 여러분은 화장실 변기 클리너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화장실 변기 클리너의 성분은 대체로 산이에요. 아까 염산 들어있다고 했었죠. 대부분 화장실 변기 클리너에서 이 산은 염산이며 이는 위에서 분비하는 것과 같은 산이다. 그러니까 앞선 실험에서 화장실 변기 클리너는 위산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붉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산에 노출될 때 그것은 붉은색이나 분홍색으로 변한다. 그것이 염기에 노출될 때는 파란색이나 자주색으로 변해요. 앞선 실험에서 여러분은 화장실 변기 클리너에 양배추물을 집어넣었다. 화장실 변기 클리너 안에는 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배추물이 산에 반응하여 붉은색이나 분홍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TOMS 제산제를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염기 성분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분명히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야 한다. 이 알약은 분명히 쉬 소리를 내며 거품을 일으키며 점점 더 작아졌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TOMS 제산제 알약에는 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TOMS 제산제의 경우에 들어있는 염기는 탄산칼슘이다. 제산제 알약으로 또 다른 인기가 있는 염기는 수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선생님이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쓴 적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확 녹기 시작해요. 아, 물에 닿으면은 빨리 넘겨야죠. 그래서 자, 어쨌건 이 알약에 들어있는 염기는 화장실 변기 클리너에 들어있는 산과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화학적인 반응은 염기가 산을 중화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나게 되겠죠. 자, 중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용액의 색깔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주목해 보았어야 한다. 이 용액은 훨씬 덜 붉어지고 훨씬 더 파래지지요. 궁극적으로 파란색이나 자주색 가운데 하나로 변하였다. 이건 염기성 용액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염기가 산을 모두 중화시켰음을 나타내 보였다. 그게 바로 제산제 알약이 우리 위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알약들은 위에 염기를 더하여 산의 일부를 중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산제 먹는다고 해서 위에서 나온 위산이 몽땅 다 중화되지는 않아요. 아, 네. 몽땅 다 중화할 만큼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그로 인해 남아도는 산을 제거한 다음에 가스마리의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 우리 위에는이죠, 그렇죠? 우리 위에는 앞선 실험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산제를 몇 알씩 먹더라도 산을 모두 중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위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제산제 알약은 산의 일부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식도로 역류할 만큼 많은 산이 남아있지는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제산제는 여분의 산을 없애는, 그래서 역류하는 거를 잡아내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앞선 실험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실험하였다.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나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화장실 변기 클리너를 집어넣었다. 이로 인해 그 용액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쎄,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한 이유는 모든 산이 염기로 인해서 중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화장실 변기 클리너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산을 첨가한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산은 이 용액의 모든 염기를 중화시킨 뒤에도 여분의 산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이 용액은 다시 산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H 플러스가 많아진 거예요. 양배추물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다시 붉은색이나 분홍색으로 변화하게 만든 겁니다. 계속 염기를 집어넣은 다음 산을 집어넣으면 이런 일은 자꾸 되풀이해서 일어날 것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좋다. 위에서 만들어내는 한 가지가 바로 염산이다. 그와 더불어 위는 음식물 덩어리를 화학적으로 소화시키기 시작하는 몇 가지 화학 물질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단백질도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소화를 시켜요. 위에 있는 민무니근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유미즙이라고 불리는 걸쭉한 액체죽으로 변할 때까지 위액과 함께 음식물 덩어리를 거세게 휘저 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반죽하듯이 떡 네. 반죽하는 거 생각하시면은 빵 반죽하는 거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빵은 좀 이렇게 뭉치는 거지만 얘는 네. 완전히 휘젓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쭉한 완전히 죽 형태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이 위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